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포 교수입니다. 예, 인천학개론 2강 시작을 할 건데, 뭐 2강 주제 뭘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뭐 인천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뉴비들이 보면 좀 신기할 만한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가 바로 라이벌 팀은 어디가 있는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인천 라이벌 팀은 딱 두 팀이지만은 그 팀들 말고도 과거가 있는 팀들도 잠깐 언급은 할 겁니다. 근데 이 과거가 있는 팀들은 제가 봤을 때 라이벌이 아니고, 라이벌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뭐 저희 기준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뭐 학교에서는 대부분 제가 뒤에 언급할 두 팀 정도만 뭐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여론이 주류일 것 같은데, 이런 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역사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넣어서 오늘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 우선 지금 언급한 팀 라이벌 팀이 아닙니다. 과거가 있는 팀입니다. 부천입니다. 뭐 부천하면은 인천과 엮이는 거는 032 더비라고 하죠. 인천이 이제 2004년부터 리그에서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은 제일 가까이 있는 팀이 이제 부천 SK라 할 수 있어요. 그 시절부터 이제 032 더비라는 명칭으로서 서로 경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인천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몇몇 팬들이 인천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 중에서 부천의 팬들도 일부 인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과 서로의 그 지역 경계선을 넘나드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두 팀 사이 경쟁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라이벌리가 탄생을 한 거죠. 아마도 그 상태에서 다른 변화 없이 쭉 왔으면은 지금까지도 부천 SK는 인천의 최대의 라이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제 2000년대 중반 부천 SK가 제주로 연고이전을 했죠. 그렇게 되면은 인천과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제주도 너무 멀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그 경쟁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건데, 그게 싹을 날아간 거죠. 지금 뭐 인천 팬들 중에서 제주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부천 SK가 사라지고 나온 팀이 바로 지금이 부천 FC입니다. 이 부천 FC 팀이 처음에는 프로팀이 아니었죠. 이 팀도 지금이 K3 리그, 그 하부 리그에 있었다가 프로가 1, 2부로 나뉠 때 그때 프로화를 해서 2부 리그에 들어온 팀입니다.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032 더비라는 명칭 자체는 아직 남아있어요. 부천에 팀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두 팀이 만날 일이 없다 이거죠. 왜냐면 리그가 같지 않으니까 이 만날 수가 없고, FA컵에서 딱 한 번 만났죠. 2015년 FA컵에서 만났을 때 이제 인천에서 걸었던 걸기가 바로 같은 032 다른 클래스. 이래저래 라이벌리가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 팀 사이 라이벌 의식이 지금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드위 분들은 지금도 부천을 싫어하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부천도 인천을 싫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팬들은 어떻느냐? 뭐 그냥 가까이 있는 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선수 교류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부천에서 뛰는 선수 중에 인천에서 뛰었던 선수도 꽤나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이 부천이란 팀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인천 팬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두 번째로 언급할 팀,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저 팀을. 하지만 구태여 대전을 넣은 거는 저희를 올해 어쨌든 대전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도록 인천과 대전이 만났을 때 이거를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어는 천적관계예요. 인천이 유리한 팀 중에 대표가 바로 대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천과 대전 사이 제일 큰 사건은 2012 시즌 그 두루치기 사건. UT 마스코트가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이긴 다음에 약간 도발성의 제스처를 하자 이제 대전 팬이 그 UT를 가격을 했었던 사건이 있죠. 이 두루치기 사건 등으로 인해서 대전과 인천의 관계에는 좀 오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대전이 오랫동안 2부 리그로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인천과 대전의 접점이 많이 사라져 있었고, 그러던 사이에 하나은행이 이제 대전을 인수해서 기업구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적을 끌어올려서 올해 다시 일부로 돌아왔죠. 근데 일부로 돌아온 다음에 대전 측에서 저희 측을 굉장히 도발하는 걸개들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대전 쪽의 입장은 뭐 과거가 있는 팀이니까, 좋은 감정 있는 팀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도발했다. 뭐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번에 대전이랑 경기를 했을 때 도발 걸개를 역으로 걸었죠. 지금으로서도 라이벌이라고 보기에는 라이벌 의식은 흐려요. 그렇지만은 잠재적으로는 이 두 팀이 경쟁이 많아질수록 좀 더 이야기할 거리는 생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언급할 팀이 바로 전북현대 모터스입니다. 전북현대랑 인천의 관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은 인천이 전북을 잘 잡는다, 이런 이미지가 많았었고요. 인천과 전북 사이의 관계가 한 번 달라진 거는 이제 2012, 13, 14, 15년을 거치면서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인천 팬들이 전북에 대해서 감정을 좋게 가지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지만은, 또 이제 이때부터는 또 달라진 양상은 전북에서도 인천 오는 선수가 많아졌다 해서 이제 박세직 선수도 전북에서 왔던 선수거든요. 뭐 그 선수를 시작으로 하나하나 전북에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유해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 다시 한번 인천이 전북 킬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여파가 뭐냐? 문선민을 영입하겠다예요. 그래서 전북이 문선민 결국 데려갔죠. 이재성과의 트레이드, 현금 얹어서. 그러다가 이제 20년대 들어서 초반에는 뭐 오반석 선수 이적권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전북이 결승전에서 FA컵 결승에서 서울을 꺾었기 때문에 그 아침 진출권이 리그 4등으로 넘어와서 인천이 아침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인천이 전북이 연합군 같은 느낌으로서 전북이 우승을 다 함께 응원을 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뭐 이런 미묘한 관계,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관계였는데, 또 최근에는 분위기가 안 좋죠. 뭐 전에 제가 영상도 올렸지만은 잼버리 사태로 FA컵이 옮겨지는 와중에 전북의 입장과 인천의 입장이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전북 쪽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천 쪽에서는 전북을 안 좋게 본 시선이 지금으로서는 꽤나 크다. 지금으로서 보면은 라이벌리라고 말하기엔 아직 애매하지만은 꽤나 인천 팬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FA컵 4강에서도 저희가 만나게 될 텐데 이날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는 향후 전북과의 경기도 좀 더 치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 해서 과거가 있는 팀들 3팀을 알아봤고, 그 다음부터 오늘이 메인 포인트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일 큰 라이벌 두 팀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 블루잉즈입니다. 뭐 과거가 깊은 라이벌이고 지금도 팬들 사이에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천 얘기할 때 인천이 창단하면서 부천 팬들이 많이 인천을 넘어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팀에서 넘어왔다고 했죠. 그 팀이 바로 여기 수원 삼성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팬들도 꽤나 인천을 많이 넘어왔다. 이중대라는 말이 탄생한 것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천이 수원한테 전적이 되게 안 좋아요. 패배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 팀한테.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천적 관계까지 성립을 하면서 점점 그 라이벌리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전적과는 별개로 사건 사고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 2007년에 이제 리그 경기에서 침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은 또 이제 2010년대 이후로 보면은 수원 삼성이 옛날만큼이 성적을 내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한편, 인천은 어떻게든 살아남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크로스의 상황인데, 예전만큼 사람들이 수원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이따가 말할 한 팀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인천 팬들 중에 지금도 수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은 아직까지는 수원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좀 더 있는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수원 팬들은 제가 느끼기로는 그 사람들은 인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의를 가진 사람이 지금은 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인천 팬과 수원 팬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수원은 어떤 팀이냐? 인천은 어떤 팀이냐? 일단 한 분은 예전엔 잘했는데 지금은 뭐 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 분은 우산이라고 딱 한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반대로 수원 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인천 유나이티드는 언제 라이벌이었죠? 라고 반응을 했는데, 그냥 라이벌로 별로 생각 안 한다는 소리고, 다른 한 분은 이걸 사네 하는 팀, 그냥 멀리서 한 발치에서 보는 시선인데, 올드비 반응은 또 다르더라고요. 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은 우선 이중대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자기랑 같이 응원을 하던 형 누나들이 이 인천이 창단되고 나서 많이 거기로 넘어가셨대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자기랑 실제로 언쟁하면서 싸운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인천은 이중대라는 느낌이 강하고 지금도 그 단어가 생각난다 라는 게 우선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럼 호감과 비호감이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지금 호감에 속하는 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제일 큰 이유는 원정 가기 편하고 경기장이 좋아서라고 합니다. 역시 팀은 경기장과 환경이 좋고 봐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뭐 그래서 자기는 인천 강등 위기 때 응원했으니까 수원 강등 위기를 또 빠져나올 수 있게 응원해달라 라고 간단하게 뭐 말씀을 하셨고요. 뭐 아무튼 수원 삼성은 저희 라이벌이라고 분명히 말할 만한 팀이고, 지금은 예전만큼이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되게 큰 사건도 있었던 그런 관계에 있는 팀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라이벌, 제일 경쟁이 심하고 많은 인천 팬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팀, FC 서울입니다. 이 팀과의 관계는 시작부터 뭐 어떻게 보면 묘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인천이 리그 첫 참가가 2004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팀도 안양 LG에서 이제 FC 서울로 변한 첫 시즌이 2004년.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좀 묘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은 대목이고요. 인천과 수원 사이 사건들이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이제 인천과 서울 간의 충돌은 계속해서 다발적으로 일어난 관계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뭐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2000년대 뭐 문학 대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2010년대로 넘어와서도 컸었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에서 서로 대면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흐름이 안 좋을 때 인천이 쭉 아래에 있다가 서울을 만나서 서울 잡고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시즌들이 몇 번 연출이 된 적도 있었고, 반대로 첫 우승을 노렸던 FA컵 결승전 2015년에 결승전 상대로 만났고 저희가 통안이 패배를 당해서 그게 좌절됐었던 날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과거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고, 뭐 지역적으로도 그래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양팀 팬들이 관계가 끌어오르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라이벌들보다도 이 서울과의 라이벌리가 제일 큰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 선수단뿐만 아니라 프런트 같은 직원들까지도 모두 의식을 하는 그런 더비라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인스타그램에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 모든 구단을 팔로우를 하지만 유일하게 FC 서울은 팔로우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사실 대외적으로 경인더비라는 명칭이 있지만 저희는 마케팅할 때 인경전이라는 단어를 쓰죠. 뭐 이와 별개로 두 팀 사이에는 선수 교류는 되게 많았어요. 특히 2015년도에 이때 이제 코치로 왔던 이기영 코치가 서울에서 지도자를 하다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과의 선수 교류가 15년부터 17년쯤에는 제법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0년대 후반에는 두 팀 사이 관계가 엄청 막 죽여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당시. 물론 좋아한 적은 없죠. 하지만 지금만큼 끌어오르는 그건 또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바뀐 거는 이제 2020 시즌 최종전 그 상암에서의 사건, 그게 지금 같은 분위기를 만든 제일 큰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후로 양팀 팬덤 사이 분위기가 더욱더 나빠지고 더욱 거칠어지고 사건 사고가 많아지지 않았나. 항상
이 팀과 만났을 때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전쟁 같은 매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K리그 모든 팀 중에서도 좀 비장한 부금들 많이 쓰는 편인데 인천이 제일 경기를 전투 같은 느낌으로서 꾸미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에다가 최대의 라이벌이라는 게 맞춰져서 지금까지도 이제 K리그에 있는 모든 매치 중에 제일 싸움의 느낌이 나는 전쟁 같은 느낌이 매치업이 바로 이 더비라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저는 이 팀이랑 경기하는 걸 볼 때마다 힘듭니다. 너무 과열되니까 인천 네이션에 힘든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 관리자가 바빠져. 뭐 여기도 제가 코멘트를 좀 받아왔는데 한 분은 이제 옛날 같지도 않은데 현실 자각을 해라 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제 서울 쪽에도 3명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한 분은 딱 한 단어를 보냈습니다. 무관. 곧 있으면 저희 우승컵 하나 딸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은 선제골을 먹히면 유독 기분이 나쁜 팀. 근데 이거는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도발과 이런 말이 나오는 것만 봐도 서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관계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그런 문장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마지막 한 분은 이미지 관리하려고 하신 건지 온갖 좋은 말을 보냈는데 가증스럽기 때문에 이분은 실명을 가리지 않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김진야 영상에 나왔던 이영욱이라는 사람이 이영욱 축구관에 맞는 언더독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성장만을 앞두고 있는 멋진 팬들을 가진 팀이라고 썼는데 이분에게 악플을 다십시오. 혼자서 이미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벌리는 항상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스포츠 산업에서 스토리 절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라이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뭐 때로는 과열될 때도 있죠. 뭐 너무 거칠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축구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너무 지나친 뭐 그런 감정이 앞서가지고 생기는 뭐 혐오 조장이나 과격한 사건들은 좀 덜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때 이 팀들 인천이 다 이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이란 말 다시는 못하게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죠?